다음에 일단 오늘 가세연을 조국 장관이 3억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나는 이럴 때마다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박수 치세요. 3억이면은 네. 좀 짭짤하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조국 장관 안타까운 게 이게 소송에서 3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강남의 빌딩주가 되겠다고 갖는 게 아니고 두 용도로밖에 안 쓰여요. 이미 발표를 했어요. 하나는 변호사 비용일 거고 하나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그럼 슈퍼챗 쏘는 거예요? 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가세연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발표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 그러면서 지금 사모펀드 운영했다는 이야기,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조국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이야기, 여배우를 무슨 자리에 대동했다는 이야기, 조국 장관 딸이 빨간색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 의전원에서 유급됐는데 조국 측이 교수를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가 부산 의료원장이 됐다는 이야기, 뭐 학교폭력 아들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 이게 다 가짜 뉴스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방송하면서 그 방송 내린 적도 없어. 사과한 적은 물론 없겠죠. 이 강용석의 가세연은 지금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또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땐 그래. 집행유예가 나거나 나는 사실 가세연의 강용석 같은 자는 제대로 맞으면 이거 실형 몇 년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손배소랑은 다르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깝죽거리면서 관종짓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강용석은 저는 실형을 살아서 아예 밖으로 못 나오게 된다고 생각해. 문제는 3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방송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용석 변호사의 자격증을 박탈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실제로 감옥에 들여보내느냐 아니냐는 실정법상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게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강용석이라는 사람한테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 팀이 운영될 것 같아요? 그 팀은 강용석이라는 사람의 변호사 자격증 그거 하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거기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의 그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조국 장관이 지금 큰 건으로, 그러니까 3억씩 1억씩 이런 식으로 큰 건을 걸고 있는데, 그 전에 따박따박 해오던 거 있잖아요. 100만 원씩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이거를 계속 가열차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용석 이나 그런 극우 방송을 보고 그 슈퍼챗을 쏘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게 옳지 못하구나, 이게 나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피해로 돌아온다는 걸 느끼는 순간 다 사그라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조금 더 힘을 내서 따박따박 쉬지 않고 끝까지 그 기네스북 기록을 세우는 것도 괜찮죠. 1인이 소송을 제기한 최다 기록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악질적인 게요. 명백하게 오보임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사과를 일단 하는 게 첫 번째고, 조국 장관 스타일에 죄송합니다 사과 한마디 하면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까지는 안 갈 거예요.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 건 고발 당한 것 중에 최근에 아직 이제 기소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은 것이 김성태 피감기관 돈 받고 외유성 출장 이 부분을 해당 영사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제보를 합니다. 나름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우리가 사과할 일은 아니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야. 그래도 저쪽에서 바라는 게 처음에 왜 개심적으로 우리를 기소를 했는 줄 아세요?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요.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그러니까. 근데 얘들은 명백하게 가짜 뉴스를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십 건 수백 건을 쏟아내면서도 사과하지 않고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가짜야. 그러면 사과 이런 걸 떠나서
가짜이거나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영상 내리는 게 맞아요. 거기에 걸리는 광고가 아까웠나? 근데 얘들은 이런 식으로 조국 장관이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또 모금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그 고소당했어요 하면서 그것도 간판 걸어놓고 또 이렇게 앵벌이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돈이 된다면 어떤 짓이든 만약에 이게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조국 장관이 3억 총 그 손해배상 금액으로 3억을 그 가액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지만 최종 판결이 나면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5천만 원이 잘 안 넘어가요. 그러면 강용석 입장에서는 3억 이렇게 그 손해배상 걸렸기 때문에 3억 모금하겠습니다. 3억 목표로 모금을 하고 나중에 5천만 원만 물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자기 마진이지. 얼마나 좋은 장사입니까? 거기에 지금 그 스포츠 쏘고 있는 좀비들이나 정광훈의 좀비들이나 뭐가 달라요? 그 정치병에 걸린 거예요. 정치병. 정치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망하는 길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올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쥐뿔도 없이 가난한 새끼들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왜곡시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전체 인구를 보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 최소한 강용석은 우리 야수님 말처럼 변호사를 유지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도도맘과 관련해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서 예, 했던 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가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강용석, 김용호, 김세희 이런 놈들은 저는 이 땅에서 저는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냥 여러분 보세요. 박원순 시장 그 돌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낄낄거리고 웃던 사람이 아닌 모습은 사실 같은 하늘아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젊은 분들 많이 보는 개그 유튜브를 보거든요. 거기서 좀 웃긴 컨텐츠였는데 이제 세 명 친구가 같이 찍는데 이 친구가 한 명 따귀를 때린 다음에 야, 네 얼굴로 내 손을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근데 중간에 있던 한 명 친구가 야, 내가 네 얘기도 들어보고 이 친구 얘기도 들어봤어. 근데 어느 항상 일방적인 건 없는 거야 하면서 너네 원래 사람들이 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너네 네 입장에서 보면 네 말이 맞고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 말이 맞는데 내가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진짜 보니까 네 손이 잘못했어. 네 얼굴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그 웃기는 컨텐츠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저는 되게 지금 이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은 게 유튜브로 요즘에는 뭘 하더라도 명백하게 잘못이 된 거에도 불구하고 뭐 표현의 자유다 뭐다 이런 식으로 뭉개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이거는 솔직히 정파적인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걸고 넘어지고 뭔가 이 전선을 흐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뭔가 이거를 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지금은 마치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 꼰대 프레임에 갇힐까봐 아니면 뭐 이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런 거에 갇힐까봐 이런 자기의 입에 자꾸 재갈을 물리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다. 네 뺨이 잘못했네. 그냥 뺨이 달려가가지고 상대방 손바닥을 때린 거야? 네. 그렇죠, 그냥. 너무 이거 보고 저는 억울했거든요. 이 사람들 보고. 진짜. 그거 말고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검찰이 저소를 조작하고 아주 쉽게 그냥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검찰은 고려대에서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치 고려대에서 이 관련 자료를 찾은 것처럼 언론에다가 가짜뉴스를 뿌리고 사실은 정경심 교수 PC를 압색해가지고 그 자료를 고려대에 찾은 것처럼 간단히 말해서 제출해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자료, 그러니까 목록표인데 그 자료를 마치 고려대에 정경심 교수가 조민 양 입학시키려고 제출한 것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조서를 꾸밀 때 조민 씨가 제출한 목록인지 조민 씨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목록인지를 살짝 바꿔가지고 조작을 한 다음에 조국 장관의 가족이 정말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에 하나 둘통이 났잖아요.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고 나올 때까지가 없이 이거는 검찰이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보도가 안 되고 있다니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도 안 되고 보도를 하는 언론들도 굉장히 축약하거나 복잡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수사 내용을 흘리는 방식으로 참고인들을 속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고인들을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은 그러니까 당신이 오기 전에 왔던 참고인은 조민양이 제출한 고려대 그 입학 서류를 봤단다. 근데 너는 왜 못 봤냐? 아, 그래 봤어요? 이거 이렇게 그랬대요? 이런 내용을 일단 조서로 써요. 그래서 그 조서를 기자들한테 쓱 흘려. 그러고 나서 수정하는 거지.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기 질문을 수정해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들한테 유출된 건 조민이 제출한 것이라고 딱 돼 있는 조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고인을 속이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요. 예. 이게 검언주착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던 중요한 사건에 실제로는 고려대에는 없었어. 근데 고려대에서 발견돼야만 고려대에 제출한 것이 돼.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PC에서 그 목록을 가져다가 마치 고려대에 제출한 것처럼 참고인한테도 보여주면서 그럼 고려대에서 있었나 보네. 언론들한테는 고려대에서 발견된 것처럼 보도를 해. 그리고 조서를 꾸밀 때도 질문 자체를 나중에 후에 수기로 써가지고 지장 찍어가지고 이게 근데 이게 그 조서라는 게 대부분 이 고칠 때는요 참고인이나 피의자 있죠. 내 말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대부분 그 포멀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서를 이제 내가 지장 찍기 전에 조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잖아요. 읽으면서 이상한 지문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열고 먼 산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한 적 없는데 왜 이런 게 들어갔냐. 그럼 그거 질량이를 버립니다. 근데 질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는다고. 형사가 질문하다. 무엇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거는 그 수사관이 질문을 수령한 거예요. 대부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참고 진술한 사람이 고칠 때는 새로 출력을 합니다. 그냥 타이핑을 새로 쳐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예. 이거는 그 진술한 사람이 지장까지 찍은 건 다시 출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딱딱 치고 손으로 고쳐가지고 거기에 도장 찍고 하는 거. 어제 그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제가 유찬우 군한테 예를 들어준 게 그거예요. 당신은 결혼한 적이 있습니까? 답이 예라고 나왔어. 근데 내가 내 질문을 수정해버려. 당신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답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 방식인 거예요. 이게 검찰이 해야 될 일이냐고요. 이게 조작이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난 봐요. 조서를 거친 것 정도를 떠나서 정경심 교수 PC에 어떻게든지 입시에 활용하려고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목록이 고려대는 제출이 안 됐는데 고려대는 없었는데 마치 고려대에 제출돼서 고려대 찾은 것처럼 조작하는 건 더 어마어마한 스킬이잖아요, 이게. 근데 왜 고려대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네 목요야 막 불질러버려 가가지고.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렇게 가짜뉴스도 파악도 못하는 애들이 무슨 스카이net 쉬고 나가가지고 대우받고 싶어하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고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팩트체크도 안 하고 선동당에서 앞에 나가서 가세연이랑 같이 집회하고 카메라요. 집회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지성 뭐라고 상합탁 어쩌고 하는데 이제는 다 개소리고요.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나 정작 그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내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고려대 관계자가 검찰에 소환됐을 때 거짓말한 것들도 있죠. 이 고려대 관계자라는 것도 고려대에서 그러니까 색출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 관계자가 없다. 그러면은 내부에서도 징계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측되는 상황은 뭐냐면 고대 나온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너무 짜고 치고 있으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냐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자기들이 입시 보관 자료가 5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관 기간이 5년이라 5년 이후에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그러면은 크게 보도 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학교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게 없다. 없는데 왜 와서 압수수색을 하냐? 이거 쇼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터졌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공범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제 고대 학생들이 조민 입학 취소시켜라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아니 대학교 입학 취소되면 의존은 입학도 취소되는 거예요.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장난치듯 하는 거. 장난이야가 아니라 아주 사악한 조작인 거죠.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조국 장관 입장에서만 페이스북에 열심히 이야기하면 뭐예요? 언론들이 안 받아주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계속해서 내가 어제 방송에 이야기했지만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게. 한두 개씩 팩트 체크해보면 조국 장관한테 유죄라고 될 만한 게 한 건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이상하다. 검찰의 수사가 이상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질 시점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론들이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 이 조작 사건은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서도 조작을 했고 고려대와 그 정경심 교수 PCC에서 출처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국 장관의 가족을 어마어마하게 망신주기 하고 언론이 들고 일어나죠. 언론만 들고 일어납니까? 여론이 들고 일어나고 각종 커뮤니티가 들고 일어나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촛불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조국 장관의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보도를 할 때 그 여론을 분위기를 보면서 검찰이 또 압색을 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조국 장관의 가족을 아작내버렸단 말이에요. 조국 장관이 고려대 목록 제출한 적 없다고 청문회에서 말을 했는데 네. 며칠 후에 고려대에서 명단이 나왔다고 딱 보도가 나와. 저 새끼 거짓말했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장관 내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거야. 이걸 왜 회복을 안 시켜주는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조국 백서라는 책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사서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서로 공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조국 백서라는 책 한 권에.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그 하나의 그 정말 우리 일반 이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든 없든 나는 법 지키면서 잘 살아갈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조국 장관이 어떻게 가정이 파괴되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게 다 모든 게 그 수사권 하나 때문인 거예요. 예. 수사권 하나를 가지고 돈과 학력과 뭐 권력과 모든 게 다 거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죄가 있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네. 죄가 있는 사람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게 검찰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 수사권 하나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예. 수사권이라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 거래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어쨌건, 뭐, 박원순 시장님 건도 그렇지만, 조국 장관 건도 그렇지만, 끝까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